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막무가내였죠? 막무가내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기자회견을 왜 했나, 이러려면 왜 했나 싶었습니다. 기자들이 그야말로 물어보니까 나는 외교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 그리고 한 기자가 아니 지금 경제도 폭망이고 그다음에 기강회의 청와대도 문제니까 짧게라도 대답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대답했냐. 짧게라도 묻지 말라. 짧게라도 대답할 의사가 없다. 외교만 물어달라. 야, 이런 오만과 불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좌파 쪽에서 기레기 하는데요. 기레기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국민이 지금 궁금한 게 뭐 다자외교? 무슨 다자외교입니까? 요즘 들어서는요, 다자외교는 물 건너갔고 양자외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자외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자들한테 훈수도 그걸 가르치고, 이게 이 취임 2년 차에 어떻게 보면 모든 대통령의 공통 현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증세는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외교 참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했고요. 체코에 왜 갔냐 하니까 탈원전 세일즈하러 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궁색하니까 그건 의제가 아니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또 뭐라고 하냐. 중간에 급유를 하기 위해서 체코를 갔다. 여러분, 체코는 중간 급유를 하는 주유소 이름이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한테는. 아유, 참. 중간 급유는요, 사실 우리가 아르헨티나 가려면 LA 거쳐서 갑니다. LA에서 중간 금융 가는 게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문재인 기자들한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가 이제 자꾸 이제 국내 문제를 물으니까는 묻고 하니까는 난 국내 문제 대답하지 않겠다니까 짧게라도 묻겠다라고 하니까는 짧게라도 질문 받지 않고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걸 배우고 왔구나. 기자 다루는 법. 트럼프 대통령 질문하면 안 받습니다. CNN 기자한테 막 호통치고 마이크 뺐다가 또 소송까지 붙은 거 아니에요. 소송까지 붙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 10분 이야기 하더니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야, 기자는 이렇게 다뤄 하는 걸 배우고 오셨는지 아주. 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나?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 이혼 집정부제로 이미 개헌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집정부 하에서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합니다. 국내, 경제는 쉽게 말해서 총리가 하는 것이죠. 벌써 개헌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고민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기자들 물어보면 답해야죠. 정답하기가 어렵다면 제가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저는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국내 문제에 대해서 현안이 많은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충분한 스타디가 아직 안 됐다. 나 지금 많은 고민을 지금도 보고 받고 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스타디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겠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받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대통령이에요? 기자들이 10번 질문에 3가지를 국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 머릿속에는 결국은 국내 문제는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외국 나갈 시간에 거제도 가보고 울산도 가보고 구미도 가봐야 되는 겁니다. 공단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 옛날 같은 엉터리 소리 안 할 텐데. 그런데 이 양반이 모든 게 지금 북한, 김정은에 꽂혀 있구나. 나의 지금 최대의 고민은 김정은 왔을 때 어디를 안내할 것인가 고민을 한다 했는데 그 말이 맞긴 맞구나.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일맥상통, 일관성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은 모든 현안에서 답할 의무가 있고 공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코어 DJ님 말씀처럼 오만 불손한 거를 떠나서 오만 불순하다. 저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에 이른바 이제 수행하는 비서관들도 굉장히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먼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한테 얘기할 때 경제 문제는 뭐 하지 말아달라. 청와대의 기강문란은 하지 말라. 이거 아니면 모토로 기자들이 기자회견 하는데 둘러 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했다. 그 다음에 G20 가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정상 만나가지고 일방적으로 북한 제재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정말 이 북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좋은 눈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농담으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 피한다고. 뭐래? 응?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이래갖고 슬슬슬슬 피한다는 그런 이제 농담까지 시중에 있을 정도인데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막 하면은 행복하죠.
그리고 그 말이 다 먹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자 외교를 잘했다. 근데 무슨 다자 외교는요. 다자 외교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 명이 만나면 여러분들도요. 속 깊은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영자한테도 남편 뭐 잘 지내지. 영순이한테도 애들 잘 크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할 얘기는 1대1 눈으로 마주치고서 확실하게 얘기할 거. 영자한테 지난번에 내 꾼 돈 갚아야지 빨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자 외교 시대는 지났어요. 근데 기자들이 다자 외교의 효용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벌써 대통령이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은 끝인 거죠. 그리고 비서관들조차도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다니까 당연히 지금 기강회의 문제라든가 또 청와대에서의 그 난리 난 거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G20에서의 김정은 문제, 대북 제재 진짜 트럼프가 좀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왔냐 이런 얘기를 물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못 물어보게 하면서 정의로운 사회, 이 땅의 정의는 뭐냐, 남북 평화를 해갖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궤변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 꽉 들어와 있는 겁니다. 경제 필요 없어요. 정의로운 사회요? 어떤 정의입니까? 자기만의 정의, 자기가 불리한 정의, 자기가 정의한 정의, 자기 편의 정의, 게다가 자기들을 위한 정의. 게다가요, 이미 기득권 세력화 되어 있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근데 지금 또 이번에 뉴질랜드 가죠? 그럼 왜 갑니까? 그래서 뉴질랜드는 인구도 아까 뭐 예전에 400만 명이고 이번에 보니까 아무 현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 밝힌 걸로도 현안이 없어요. 지금 제가 쉬러 가는 거죠. 아니 지금 제가 아까 이제 대통령이 외교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순방해서 국제관계 잘 다루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정말 급합니다. 경제 다 죽겠다고 그래, 다 죽겠다고. 지금 청와대 사람들만 빼고 청와대 사람들만 경제 잘 되고 있고 조선 잘 되고 있고 뭐 자동차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 죽겠다고 그래요. 정말 어려운 분들, 중산층들 다 죽겠다 그러는데 이분 체코 왜 갔는지도 모르겠고 뉴질랜드 왜 갑니까? 제가 거듭 말하지만 국내에서 좀 돌아다녀 보세요. 거제도 가보고 울산 가보고 구미공단 가보고 목포공단 가보고 이렇게 가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 뉴질랜드를 처음에 이 양이 뭐 지구를 한 바퀴 다 돈다. 이 양반이 누구 말도 마일리지 쌓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마일리지. 그런데 그럼 대통령이 마일리지 쌓은 것은 그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공무원들 말이 싸우면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대체 뉴질랜드도 주유소? 아니, 방금 인어피스가 뉴질랜드 주유소? 아니, 아르헨티나 가서 뉴질랜드 갔다 이렇게 와야 되나? 저는 굉장히 고민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이제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야, 왜 뉴질랜드 이 시국에, 이 어려운데, 왜 체코? 그러니까 체코 가니까 뭐 이야기 좀 많이 있지요. 뭐 별의별 부부 여행 갔다 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뉴질랜드 왜 가는지 정말 이야기 안 되는 일들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이 국내 경기 이것과 정면으로 이렇게 맞닿기가 싫은 겁니다. 지금 폭망하고 있는 경제, 이제 중장년들조차도 실업률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제 우리가 넘어선다고 합니다. 미국처럼 규모가 크고 특히 고용의 유동성이 빠른 나라에서는 실업률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용의 경직성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자르지 못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제가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경제가 바닥인 데를 가고 싶지가 않다. 이 처참한 현실을 내 눈앞에서 맞닥뜨리고 싶지 않다. 거기까지 좋아요. 또 정숙 퍼스트 레이디를 위해서 뭐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면 외교적인 현안이 있는 나라에 가라 이겁니다. 지금 동남아에서도요, 지금 한국 공장들이 굉장히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럼 그런 데라도 가가지고 우리 한국 공장들에 대해서 또 기업에 대해서 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해달라라든가, 그리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심정으로 지금 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일본에 한번 방문을 하는 겁니다. 전격적으로. 그래서 아베하고 얘기를 하면서 툭 터놓고 우리가 일본하고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곁에 있는 나라하고 이렇게 사이가 나빠가지고는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외국 가도 좋은데 현안이 있는 나라에 가라.